저희 아산 나눔재단은요, 설립된 지 3년이 조금 넘은 신생재단입니다. 저희도 일종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이제 저희와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재단의 기본적인 비전 미션은 젊은이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줘서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재단 이름에 이제 아산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데요. 아산은 그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아산 정주영 회장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아산 정주영 회장의 어떤 뜻을 좀 기리고 또 그 뜻을 지금 21세기에 저희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실 그 아산 정주영 회장의 어떤 유산 두 가지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산 정주영 회장은 본인이 창업가였죠. 현대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셨고 그 회사를 이제 키움으로써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저는 이제 듣기만 했었습니다만 그 시대를 살아가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의 기회를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앙터프레너로서의 정주영 회장의 뜻을 기리고자 이제 저희가 21세기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창업가들을 발굴해내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돕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는 가설입니다. 이건 가설인데요. 저희 가설에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연구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저희 재단이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카우프만 재단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지난 1977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발간되는 US 센서스 뷰로의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net job creation, 그러니까 새로이 이제 실제 일자리를 순증시켰던 것은 오로지 스타트업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마 대기업들이 고용하는 숫자는 많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나가는 숫자도 많기 때문에 net increase가 없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에 의해서만 일자리가 순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가설을 지금 굳건히 믿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분야는 이제 이쪽인데요. 곁가지로 저희 재단 좀 홍보 좀 하고자 저쪽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아산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회장께서는 1977년도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현대건설 주식 반을요 통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아산 사회복지재단이라는 이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70년대에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조차도 이제 생소했던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때 아산께서 아산 사회복지재단, 줄여서 아산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세워서 하시고자 했던 거는요.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자 세우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아산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라든지 아산상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떤 필란트로피스트로서의 아산의 삶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또 이어갈 사람들이 누굴까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이쪽에 이제 창업가들이 있듯이 저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NGO나 NPO,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여러 가지 협동조합의 형태로든지 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분들이 조금 더 역량을 갖추고 그러한 분들이 하고 계시는 기관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저희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에 닿을 수 있는 최종적인 임팩이 저희는 커질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또 저쪽 영역에서는 그런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업 관련된 저희 재단 지원 프로그램들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니까요.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개인적인 단위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저기 적혀 있듯이 이제 어린이 창업교육,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산 앙터프레너십 리뷰라고 하는 저것은 이제 대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창업 관련 교육용 케이스 개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아산서원은 이제 꼭 이건 앙터프레너십뿐만이 아닌데요. 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키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개인 레벨 단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 이제 창조경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창업 붐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는데 도움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많은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라 이렇게 등을 떠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저보고 창업을 하라 그러면은 아직도 되게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옆에서 수많은 이제 창업가들을 봐왔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주 무섭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창업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인프라가 갖춰지고 지원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문화와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입시 때문에 쉽진 않지만 또 많은 기관들에서 이미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 여러 학교에서 이제 창업 프로그램들이 생기곤 하는데, 저희가 그런 창업 프로그램들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교재를 살펴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하버드 케이스를 많이 쓰고들 계시더라고요. 하버드 케이스는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케이스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다만 어떤 한국의 창업 생태계라든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 어떤 스타트업들의 그 발자취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교육 과정의 반 정도는 한국말로 쓰여진 한국 스타트업의 어떤 발전사에 대해서 좀 보는 게 어떨까? 또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경영학적 이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창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엄청나게 창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을 때라고들 하더라고요. 사실은 미국에 있는 마크 저커버그가 수조 원대 이제 부자라는 게 사실 한국에서는 크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고, 이제 저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디캠프나 이제 마루 180 같은 데 오시는 되게 유명한 창업자분들을 봤는데, 그분들의 스토리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좀 그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저희가 저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기관 단위로 들어오게 되면요, 저거는 더 이상 이제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인 창업의 지원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입니다. 사실은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아까 위에서 보셨던 개인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넘어가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희는 이제 2012년도에 창업경진대회를 처음으로 열어서 올해로 4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창업경진대회는 사실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사실 그렇게 수많은 창업경진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굳이 또 창업경진대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중간에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때는 사실은 좋은 스타트업들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경진대회를 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여러 창업경진대회가 동일한 포맷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차별화를 하고 어떻게 저희가 창업 생태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저희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사업을 아직 시작하시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때부터 이제 그렇게 컨셉이 바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창업경진대회는 상금이 크지 않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 좋은 팀을 가지고 이미 계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창업경진대회는 막 뭐 상금이 1억, 2억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우승 상금이 아마 2천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저희 대회는 상금을 드리는 그런 대회가 아니고요, 사업을 드리는 대회입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 대회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9주간의 사업 실행 기간을 거치시게 됩니다. 각 팀마다 저희가 전담 멘토를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창업 보육센터인 마루 180에 입주를 하셔서 이제 9주간의 사업 실행 기간을 거쳐서 이제 최종 결선 때 그 9주간의 어떤 발전해온 부분에 대한 피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요,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그 본인이 사업에 맞는 사람인지, 내가 이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지 또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이 대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전국 단위의 창업 문화 확산입니다. 사실은 서울에는 정말 좋은 창업 관련 네트워킹 파티라든지 멘토링 세션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오늘 이런 행사까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에만 내려가 보면은 사실은 이런 열기를 느끼기가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국을 돌면서 저희 대회도 알릴 겸 또 성공하신 젊은 창업자분들의 살아있는 스토리도 들려드릴 겸 이제 전국을 돌면서 그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 대회도 전국 10개 지역에서 이제 설명회를 마쳤고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한 4천여 분 이상 되시는 어떤 그 여러 그 대학생 및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창업과 관련된 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역할도 해왔습니다. 저희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4회째 하고 있는데요. 5월 8일 금요일까지 그 원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아직 창업 단계 아직 들진 않으셨는데 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한번 이거를 가지고 사업화를 겪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5월 8일까지 꼭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정주영 엔젤 투자 기금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 1,000억 원 정도의 이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업자분들이 겪으시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엔젤 투자자부터 시작을 해서 엑셀러레이터, 그다음에 이제 초기 VC, 그다음에 또 후반을 책임지는 VC까지 정말 이제 다양한 단계의 여러 형태의 투자자들을 이제 창업하신 분들께서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면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재단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이 이제 여러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펀드의 조성 과정에서 반은 주로 정부에서 이제 기꺼이 내줍니다. 사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개입이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반은 넣어주는데 100%는 안 넣어줍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 자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책 자금의 레버리지 효과를 또 거두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의 자금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요. 사실은 민간에서도 이제 특히 그 이번 정권 들어서는 창조 경제 이 붐을 좀 일으키는데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이미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펀드가 조성되는 데 있어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간극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간극을 저희 재단의 정주영 엔젤 투자기금이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현재까지 1,000억 원 중에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한 200억 원 정도가 이제 여러 형태의 그 펀드에 이제 출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이제 저희 재단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선관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저희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중에 VC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시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을 경우에는요, 저희가 매칭하는 형태로 이제 직접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마루 180입니다. 그 마루 180은 저희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같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예, 저희 마루 180은 일단 첫 번째 마루 180 강남이라고 부르는 이제 원래 마루 180이었던 곳은 역삼동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4월달에 오픈을 해서요. 이제 갓 1년을 넘겼습니다. 이곳은 좀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교류하는 공간은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또 우리가 다르게 우리만 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없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멘토분들도 필요하고 투자자분들도 필요하고 어쨌든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사실 함께 키우는 게 스타트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 공간을 만들 거면 그 공간 자체를 그러한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의도에서 저희는 저희 공간 안에 파트너사라는 이름으로 벤처 캐피탈과 엑셀러레이터, 그다음에 코워킹 카페 운영사를 이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루180 강남에는요, 일단 파트너사로는 벤처캐피탈 두 군데는 초기 쪽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DSC 인베스트먼트와 캡스톤 파트너스가 들어와 계시고요. 엑셀러레이터는 스파클랩스와 퓨처플레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워킹 카페를 운영하는 곳은 강연 문화를 이끌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 마이크 임팩트가 마이크 임팩트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너사와 그 다음에 롱텀, 숏텀 이제 입주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그만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또 이게 닫힌 생태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하 1층과 1층의 공간은 사실 외부 커뮤니티와 또 활발하게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어서요.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는 저희가 뭐 월 평균 이벤트홀 대관율이 한 90%. 저희는 사실 저희 자체 프로그램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를 저희 공간을 활용해서 여실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거의 매일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성되는 커뮤니티, 그 다음에 저희 입주사들이 또 이루어가는 커뮤니티가 함께 어우러져서 작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미 창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면요, 저희 마루180 강남 같은 경우에요, 아마 조만간 또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가 곧 나갈 겁니다. 저희 공간이 기본적으로 이제 꽤 일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서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오피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요, 저희 마루180 홈페이지 잘 보고 계시다가 지원해 주시면은 조만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 6개월 단위로 입주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최장 18개월까지 입주를 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연 캠퍼스 서울에 입주 공간이 또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주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가 마루180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저희 아산 나눔재단에서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루180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팀들을 모실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이제 캠퍼스 서울에 조금 더 많은 이제 공간을 확보를 함으로써 저희가 또 마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재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요, 좋은 정보 많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